안녕하세요. 2부 학습교수 이론 1장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학습 이론의 역사적 배경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물들이 비슷할 때, 비교될 때, 그리고 인접해 있을 때 잘 기억할 수 있다고 하며 연합주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식의 요소들이 연합과정을 통해 결합된다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인간의 기억과 학습에 관한 초기 이론을 제공하였습니다. 연합주의란 사람의 행동은 자극과 반응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고전적, 정통적 심리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으로 발전하면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강조하였고, 의식보다 관찰 가능한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기본 관점으로 가장 먼저 환경과 행동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고 환경을 적절히 조절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며 자극과 반응의 연합 메커니즘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어 의식이 아닌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볼 수 있고 측정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객관적 관찰과 측정을 통한 과학적 접근을 중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환경에 대한 반응적 특성으로, 학습자는 환경에 대한 반응적인 존재로 학습 능력은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으로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파블로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러시아 심리학자 파블로의 개 실험과 조건화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파블로는 19세기 말 개를 대상으로 일련의 실험을 실시하였고, 음식물을 보고 타액을 분비하던 개가 주인의 모습이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타액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심리적 반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고전적 조건화의 주요 개념은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조건 자극, 조건 반응,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무조건 자극은 자연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으로 음식을 말합니다. 무조건 반응은 무조건 자극에 대한 자연적 반응으로 타액 분비를 말합니다. 조건 자극은 학습을 통해 반응을 일으키게 된 자극으로 종소리를 의미하며, 조건 반응은 조건 자극에 의해 학습된 반응, 즉 종소리만 들어도 타액 분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함께 반복 제시하여 새로운 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파블로의 주요 학습 과정으로 가장 먼저 일반화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정 자극에 대해 학습된 반응이 유사한 자극에도 일어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특정 소리에 반응하도록 학습된 개가 유사한 다른 소리에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학습 전이와 확장의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변별입니다. 유사한 자극들 중에서 특정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학습하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 특정 소리에만 음식을 주고 다른 소리에는 주지 않나 특정 소리에만 반응하게 되는 것으로 정확한 자극 반응 연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속어는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 없이 반복될 때 조건 반응이 점차 약해지는 형상으로, 종소리 후 음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타액 분비 반응이 점차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학습된 반응의 감소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회복입니다. 소거된 반응이 휴식 기간 후 조건 자극만으로도 다시 나타나는 형상으로, 소거되었다고 생각한 조건 반응이 일정 시간 후 다시 발현되게 됩니다. 이런 재조건화는 처음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파블로의 이론의 학습 원리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시간의 법칙, 강도의 법칙, 계속성과 일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의 법칙은 조건화 과정에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대시기 시간 간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 간격은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보다 0.5초 먼저 제시하는 것으로, 시간 간격이 너무 길거나 짧으면 조건화 효과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시간 간격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도의 법칙입니다. 조건 반응의 강도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짝짓기 빈도와 관련합니다. 두 자극을 짝짓는 횟수가 증가하면 조건 반응의 강도도 증가합니다. 자극의 강도는 감각 역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약하거나 강한 자극은 조건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음은 계속성과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계속성이란 조건 반응 형성을 위해
충분한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학습된 조건 반응은 소거 후에도 자발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고 재조건화는 초기 조건화보다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다음 일관성은 동일한 조건 자극이 동일한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입니다. 가장 먼저 스키너 상자 실험이 있습니다.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실험으로 상자 속 생쥐가 우연히 막대를 밟고 먹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막대기를 우연히 밟고 먹이가 나오는 것을 반복하며 결과적으로 생쥐는 막대를 밟으면 먹이가 나온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키너 이론의 학습 원리는 강화의 법칙, 소멸의 법칙, 자동 회복의 법칙, 일반화와 변별의 법칙 4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강화의 법칙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가져오는 행동은 반복되며 행동의 결과로 얻은 만족스러운 자극이 행동을 반복하거나 강화하게 합니다. 긍정적, 부정적 강화를 통해 행동 빈도가 증가하며 학습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소멸의 법칙입니다. 행동이 무시되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 행동을 중단하며 강화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행동의 빈도도 감소합니다. 불필요한 행동의 제거에 활용되며 부적절한 행동 교정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자동 회복의 법칙입니다. 학습된 행동은 강화 중단 시에도 즉시 소멸되지 않고 강하게 학습된 행동일수록 자동적 회복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습관적 행동의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와 변별의 법칙은 일반화는 유사한 자극에 동일한 반응을 주는 것으로 학습 전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별은 미세한 자극 차이에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으로 정교한 학습의 기초가 됩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과 파블로 이론과의 차이점으로 가장 먼저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은 인간은 외부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닌 자발적인 존재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스키너 상자를 실험을 통해 자발적 행동의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파블로의 이론과의 차이점은 가장 먼저 파블로의 고전적 조건화는 무의식적, 반사적 행동에 초점을 두었지만 조작적 조건화는 의식적, 자발적 행동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강화물이 행동 후에 제시되어 행동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입니다. 시행착오설은 SR 결합설이라고도 합니다. 손다이크는 자극인 S와 반응인 R의 결합을 통한 학습을 주장하였고 특정 반응은 조건 형성을 통해 특정 자극과 결합됩니다. 이러한 연합은 신경계통 내 생물학적 변화의 결과로 나타내며 정신적 단위와 신체적 단위의 결합을 보입니다. 학습은 이 두 단위를 여러 결합 속에서 연결시키는 과정이며 관념연합주의와 생리심리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행착오 학습의 과정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여러 형태의 반응을 맹목적으로 시도하며 성공적인 반응은 다음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한 반응은 점차 사라집니다. 고양이 상자 실험을 통해 상자 내 고양이는 탈출 방법을 우연히 발견하고 점차 학습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반응은 줄어들고 필요한 반응만 남게 됩니다. 문제 해결은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정확한 반응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설에는 가장 먼저 3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효과의 법칙, 연습 또는 반복의 법칙, 준비의 법칙입니다. 먼저 효과의 법칙은 반응의 결과로 나타내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결합을 강화, 약화시키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는 SR 결합을 강화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는 SR 결합을 약화시킵니다. 후기 이론에서는 불만족, 행동 변화를 일으켜 올바른 반응 기회 증가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습 또는 반복의 법칙입니다. 자극이 유발하는 반응이 더 많이 반복될수록 오래 보존되며 학습은 연습을 통해 향상되고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단순 반복만으로는 효과 부족, 보상과 함께 제공될 때 효과적입니다. 운동 기능 학습에서 필수적인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 준비의 법칙은 학습을 위한 모든 행동의 준비적 태도를 의미하며 학습 활동 이전에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전도 단위입니다. 전도 단위가 전도될수록
만족스러운 전도가 이루어지며 행동 준비 상태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준비된 상태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불만족이 발생하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행동 시 불만족 역시 발생합니다. 다음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배경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이 있으며 바람직한 모델 제시와 관찰학습을 강조하며 손다이크의 초기 관찰학습 실험에서 발전하였습니다. 관찰학습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학습 방식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타인의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언어, 공격성, 도덕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행동주의와의 차이점은 인지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단순 자극-반응 연합을 넘어선 학습을 설명합니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며 학습자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주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 집중은 관찰학습의 첫 단계로 매력적이고 능력있는 모델에 집중합니다. 이때 모델은 부모, 교사 등이 주요 모델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파지입니다. 파지는 관찰한 행동의 기억과 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언어적 단계와 시각적 심상을 포함합니다. 정신적 시연으로 향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행동의 생성입니다. 기억한 행동의 실제 수행을 의미하며 충분한 연습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다음은 동기입니다. 행동 수행을 위한 내적 동기가 있으며 기대되는 결과가 행동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때 강화의 유형으로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가 있습니다. 직접 강화는 행동 후 직접 보상을 주어주는 것이고 대리 강화는 타인의 강화를 관찰하는 것, 마지막 자기 강화는 스스로 만족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비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블로는 무의식적 반응, 자극선행, 자동적 반응 형성을 말했고 스키너는 의식적 행동, 반응 선행, 결과에 따른 행동 변화를 말했습니다. 여기서 파블로는 반사적 행동, 스키너는 자발적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강화와 보상의 역할에서는 가장 먼저 손다이크는 효과의 법칙으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행동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스키너는 강화물을 통한 행동 빈도 증가를 중요시했고 반두라는 직접, 대리, 자기 강화를 통한 학습 촉진을 중요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메커니즘의 차이는 파블로는 자극과 반응의 단순 연합을 말했고 손다이크는 이러한 자극과 반응에서 시행착오를 통한 점진적 학습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스키너는 결과에 따른 행동 수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으며 반두라는 관찰과 모방을 통한 학습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지적 요소의 포함 정도는 가장 먼저 초기 행동주의에서 인지적 요소를 배제하고 관찰 가능한 행동만 중시하였으며 다음 반두라는 주의, 파지, 동기 등 인지적 과정을 포함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인지주의로의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으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교육 현장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가장 먼저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바람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적 자극이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강화와 보상입니다. 적절한 보상과 강화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이 학습 동기를 증진시킵니다. 다음 모델링 활용입니다. 반두라의 관찰학습 원리를 적용하여 교사가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행동 수정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소거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학습을 통해 복잡한 과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